첫 번째, 도입부 구성. 두 번째, 본문 구성. 세 번째, 클로징의 구성입니다. 사전에 공지하고 안내 드렸던 내용 그대로고요.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 가지 단계죠. 머리, 가슴, 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도입, 본문, 클로징 세 단계의 원칙이 각각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는데 혼자 붐업하기 위해서 소리 한번 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첫 번째. 자, 그럼 가장 덩어리가 큰 본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던데요. 해외여행은 언제 시작입니까? 1번, 현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 2번, 현지에서 관광을 시작했을 때. 3번,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4번,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 5번, 기타 등등.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에게 여행의 시작이 언제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갈까? 라는 생각부터 저 여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행기 표를 살 때부터, 저보다 조금 늦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평상시 하는 일이 여행을 떠나자마자 해당 공항에 도착하면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갈까 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것부터 저의 상상 속의 여행의 시작이거든요. 기획할 때부터 여행이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절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스타일이 물론 달라요. 취향도 좀 다르고요. 근데 보통 보편적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여행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일단 어디를 가지?를 먼저 선정을 하죠. 그리고 여권이 잘 살아있나를 본 다음에 항공권과 숙소를 먼저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짜죠. 어디 가서 뭘 먹지, 뭘 사지, 어디를 둘러보지 이거를 이제 계획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죠. 그리고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 상비약은 뭘 챙겨야 되나? 현재 여기 어떤 전염병은 뭐가 있지? 기타 등등. 날씨는 어떻지? 상황 대처를 모색해요. 이 보통 4단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이 4단계가 뭐냐면 정교화 이론의 단계를 제가 구현을 한 겁니다. 찰스 레이겔루스라는 심리학자의 정교화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 학습자가 혼란하지 않으려면 복잡한 내용을 큰 그림부터 차근차근 구조적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시작해서 복잡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전체 개요를 보여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거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작하자마자 잠깐만 8월에 코타키나 발루면 어떤 전염병이 있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은 없습니다. 거기를 가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선정해서 작은 것으로 조율해 나가는 거거든요. 교육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계를 한 거죠. 전체 개요를 제공하고 선수 지식을 제시하고 정교화된 내용을 추가하고 사례 및 세부 전략을 학습한 다음에 인지 전략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단순하면서부터 세부적인 것까지의 이동이 정교화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화 이론의 전략 방향은 뭐냐면 어떻게 학습자에게 내용을 펼치고 그의 지식과 이 상황과 연결한 뒤에 이걸 잘 정리해서 솔루션을 줄 것인가가 전략 방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오신 분도 비기너, 그러니까 교육을 전혀 모르는 분이 오늘 오시지도 않았겠지만 설령 오셨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난해할 수 있거든요. 이 교육이 더 재밌으려면 지금도 충분히 재밌겠지만 더 재밌으려면 이게 오늘 어떻게 흘러간다, 오늘 뭘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라는 기본 개요는 알고 계셔야 되고 본인도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민현기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주장이 만났을 때에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오래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정교화 이론을 밑바탕을 두고 제가 진행하는 이제 B2B 교수 설계 워크숍에서는 이것을 이제 O 플러스 4가지 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본문에서는 O 플러스 4가지 R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입부입니다. 핫포인트. 뭐라고 했죠? What? 그렇죠? Why, so what을 이제 핫포인트로 구현을 한 것이고 O 플러스 4가지 R은 뭐냐면 하나, 첫 번째 O는요. 이제 원스 포인트. 이걸 해야 합니다. 라고 본문에서는 주장해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냐면요. 라는 reason. 그리고 관련 사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다. 라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리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끝이죠. 이걸 이제 도입, 우리가 흔히 전개,
결말, 머리, 가슴, 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5 플러스 4가지 R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5 플러스 4가지 R과 정교화 이론은 이런 관련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뇌피셜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교육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요거는 내용이 조금 자잘자잘하니까 텍스트가 작으니까 읽지 않고 나중에 후기 멘트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면 영상을 스톱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 5번 인지 전략 안내는 클로징이나 리뷰에서 한 번 더 다룰 예정이에요. 자, 넘어가고요. 일단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팀장은 말이 아니라 관계를 설계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스피치하고 비슷하죠. 왜냐면요 라고 어떤 이론을 제시해요. 그리고 실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부정적 사례나 긍정적 사례나 일탈 사례나 밀착 사례를 제시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는 손에 와닿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무엇이 남는지 혹은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리뷰를 해요. 이게 PREP 스피치 기법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근데 교육은 좀 달라요. 뭘 다른지는 이 솔루션, 리솔루션의 답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을 구조화해서 전달하는 게 스피치라면 교육은 타당한 근거와 함께 행동체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솔루션을 줘야 되거든요. 교육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와 4가지 R을 하나씩 뜯어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료는 리뷰를 안 쓰면 못 받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네이버 밴드에 로젠탈 밴드에 들어오셔서 나중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 그리고 끝날 때에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공유할 게 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자, 원스 포인트는요. 이게 선행 조직자라는 개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유의미 학습도 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학습자의 주의 집중, 주의 유도를 하지만 기존 지식과 새 지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누가 모릅니까? 예, 도입부에서 what, why, so, what을 통해서 once point까지 연결이 딱 되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에 얹혀져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reason, related case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 본론, 결론, 다시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걸 reason으로 넘어가면 논리적 유의미 있어요. 이게 유의미 학습인데 유의미 학습이 그냥 어려우니까 외우면 돼가 아니라 기존 지식과 연결돼서 살아있는 지식이 될 때 진짜 학습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정보가 주어져도 그게 잘 조직되거나 논리적으로 부족하면 남지 않아요. 그래서 타당성, 정당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리즌입니다. 그래서 리즌은 굉장히 중요한데 리즌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에 뭐 연구 결과 토대, 뭐 설문 결과 뭐 이런 것들도 리즌의 하나로 쓸 수가 있죠. 꼭 논문, 단행본, 언론이 아니어도 대신에 뭐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은 리즌이 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강연가라고 하는 이제 감동을 한 바켓으로 전달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즌보다는 이제 케이스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한다. 그게 좀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육인과 강연가의 차이가 뭐야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차이는 리즌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리즌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제? 원스 포인트, 그 다음에 리즌 했으면 뭡니까? 세 번째가 related case, 관련 사례가 뭔가예요. 이 사례가 중요한 게 이게 뭐 몇 대 몇은 이게 규정된 건 사실 없잖아요. 근데 강의에서 리즌보다는 related case가 많은 게 성인 교육에서는 더 수월하고 과부하가 없죠. 아무래도 대학 수업이 아닌 이상은 대학 수업은 케이스가 없어도 돼요. 예, 학점이 평가가 있기 때문에 몰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기업 교육 시장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related case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마 알 겁니다. 이제 알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인데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배운다. 이게 교육적 관점이 아닌 상태에서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주의 깊게 보죠. 롤모델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라고 한다면 주의 깊게 보고 그것을 파지해요. 그리고 행동해보죠. 그리고 동기합니다. 번호가 잘못됐네요. 예, 그래서 어떤 사례를 들음으로써 사례가 몰입이 된다면 하고 머릿속에 남아.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도 책의 이론적 내용은 많이 기억이 안 나도 어떤 특정 사례가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남도 교수님이
에세이집으로 대박을 한번 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아프니까 환자다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그 책 내용은 다 기억 안 나도 뭐가 기억이 나냐면 지금 내 인생 시계는 몇 시입니까? 요 사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24시간을 인간의 100세 나이로 비유한다면 현재 내가 나이가 18이니까 난 몇 시구나. 뭐 이렇게 계산해. 아직 난 12시밖에 안 됐구나. 나 많이 남았구나. 이런 사례들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러티브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사실보다 이야기를 먼저 기억해요. 이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인식하고 사건을 전개해서 감정을 이입하면 의미를 구성해요. 내러티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에 저장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남아서 오늘 강의 어땠어? 라고 하면 야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어? 정교의 이론이 기억에 남았어. 이런 것보다도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 와닿더라. 내 얘기 같았어. 아니면 그 얘기 엄청 재밌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더라. 그래서 사례 구성도 리즌 이상으로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란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블라블라 해도 의미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C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팀원이 회의에서 질문했다가 팀장이 대꾸도 안 하고 얼굴 확 찌푸렸거든요. 근데 그 팀원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둘 사이에서 긴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 그 팀원은 물론 아무도 회의에서는 자기 의견을 내기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라고 블라블라 하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구나 라고 맥락적으로 이해가 좀 되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조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이야기가 심리적 안정감을 그냥 얘기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닿더라 라는 거죠. 그 리즌과 릴레이티 케이스는요. 둘 다 중요하다. 이것은 논중이 이성이라면 사례가 감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추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의 오에 4가지 R이라고 했는데 지금 3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2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차례입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죠? 이제 리솔루션, 문제 해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솔루션이 뭡니까? 강의를 왜 들어요? 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나 어떻게 하면 돼요?의 답을 얻으려고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저는 솔루션을 DIKW 피라미드 모델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나 정보 지식이 아니라 위즈덤, 지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 워크숍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가 되셨을 건데 지혜는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하고 야 그거 넣으면 끝나. 배고파? 급할 때는 우유에다 뭐 타먹으면 끝나. 원리는 묻지 마. 지식과 정보는 필요 없어.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주부들의 생활의 지혜처럼 이것만 하면 끝나. 라는 가장 끝단의 행동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원활한 조직 소통은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솔루션입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 있죠. 심리적 안정감 중요합니다. 세이프티 중요해요. 눈치 보지 않고 비판받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래서 솔루션이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속으로 뜨끔했다면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여기에서 끝나도 대부분은요. 그래 뭐 만들지 뭐 어떻게 만드는지 나중에 알아보자 하고 넘어가는 학습자가 많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한 단계 더 나아가자 보면 팀장은 말보다 경청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나를 더 붙였어요. 이 솔루션이니까요? 이 솔루션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지 경청 중요하지 뭐 알고 있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리솔루션이 되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회의 시작 전에 3분 동안 먼저 팀원의 얘기를 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왜 그러냐면요. 라고 설명하고 방법은 어떻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군요. 사례까지 붙여준다면 훨씬 더 적용하기 편한 솔루션이 돼요. 회의 주제를 사전에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을 때 익명으로 받는 질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질문이나 반론이나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이 되면 좋고요. 사전에 정보가 공유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해서 어떤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액션 플랜을 한번 해볼까요? 하고 리뷰로 넘어간다면 훨씬 더 손에 쥘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저도 이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저도 가끔씩은 주먹 꽉 쥐어 이렇게 끝나는 강의를 많이 하기도 해요. 하다 보면 좀 모호하게 끝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주먹 꽉 쥐어가 뭐냐면 힘들어? 인생 너만 힘들어? 알잖아. 관두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화이팅. 이렇게 끝나는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가끔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써야 된다. 지혜는 뭐냐면 서치 리서치죠.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하다 보면 지혜가 완성돼서 저 사람만 알려줄 수 있는 답이 있구나 라가 돼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강사가 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똑같이 진단 툴을 쓰지만 저 사람이 하는 건 와닿고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효능감이 들고 뭔가 현장 전이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제 파이팅이 넘치는 그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어디서 나온다? 리솔루션에 있다. 자, 리솔루션을 이제 구성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강사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예, 자기 효능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썼는데 자기 효능감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구성 및 강사의 조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학습 사례를 통해서 저게 다른 회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토의해 보니까 우리 회사에도 이런 일이 있고 저 사람도 저랬구나. 혹은 내가 그랬구나. 라는 성공 경험과 간접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설득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공 경험이 이렇게 많습니다. 를 통해서 해도 되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스트로크예요. 그러니까 성인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3번을 주목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성인은 무슨 말을 해도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답을 얘기하더라도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 안정감을 해친다. 그리고 어렵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이런 자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이해가 되신 모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긍정 스트로크가 많아야만 그래 오늘 나는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았어 라는 효능감을 느끼더라. 이 리솔루션 단계에서 강사가 할 수 있는 노력이죠. 자, 우리가 하나 5에 3가지 R을 했으면 마지막 R이 리뷰죠. 근데 리뷰는 클로징 구성 원칙에서 유사하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고 클로징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의 5, 4가지 R,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 포인트는 이런 거죠. 짧게, 여러분 소통 기술 아니라 관계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핫포인트, what, why, so what이 있었어요. 그리고 reason, 왜 그러냐면요. 근거를 확보하고 유사한 업종이나 직급이나 나이와 관련된 사례여야 돼요. 이게 너무 먼 사례를 일탈 사례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직도 뭐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혹은 뭐 미국의 구글의 뭐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얘기한다던가 해서 끝나게 되면 그건 미국이잖아. 그 사람 죽었잖아. 그 사람 과거잖아. 우리 업종이 다르잖아.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대상 집단과 유사한 사례를 쓰셔야 된다. 그리고 미시하지만 스마트하게 행동할 수 있는 리솔루션을 제공하고 리뷰를 해주는 것. 이게 하나의 5의 4가지 R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은 끝났는데 본문 구성 플러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본문에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 와중에 현재 이제 100명이 좀 넘게 의자 채팅창에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저희 기업 강의는 모든 걸 레드 구독 안 누르신 계신다면 오늘 구독을 누르셔야 내일 금요일에 이제 강의 2개 더 들어옵니다. 눌러주시고요. 109명. 좋은 숫자입니다. 109. 110이 되면 더 좋겠지만 나가지 마세요. 109. 구독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자, 본문 구성 플러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2B 교수 설계 워크숍에서 전체 강의 구성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걸 잠깐 소개를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왜 해요? 라고 했을 때 강사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밌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배웠으면 뭔가 남아야지 흔히 말하는 적용해야지 현장 전이해야지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은 어떻게 하면 돼? 라는 이 솔루션 모듈 3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솔루션을 어떻게 줄 수가 있지? 이게 가장 먼저 이제 쓰여져야 됩니다. 물론
니즈 분석을 통해서 나온 솔루션이겠죠. 그리고 이 강의 장표 3개, 모듈 3개 앞에 오늘 우리 이 3가지를 배울 겁니다 라고 하는 목차가 소개가 되고, 끝나면 오늘 우리 3가지를 배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요. 그리고 강사 소개를 목차 앞에 해야 되고, 강의 장표가 맨 앞에 붙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구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강의의 전부죠, 사실은. 근데 여기를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구성을 하려면 핫포인트라고 하는 이제 what, why, so what이 여기 하나 붙어야 되고요. 각 모듈마다 그게 하나씩 붙어야 되고, 끝날 때도 한 번 더 붙으면 좋아요. 그리고 전체 마무리를 해주게 되면 훨씬 더 품질이 좋은 강의가 되죠. 이게 이제 머리, 가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건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목차가 있어요. 강의 시작 강의 전에 목차. 목차를 보여주는 강사님이 있고, 목차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고요. 심지어 각 모듈별 간지 장표도 없이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분이 된다는 느낌을 못 받게 강의를 구성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학습자에게 안 좋다가 아니라 본인에게도 좋지 않거든요. 강의 구성할 때. 목차 리뷰가 왜 중요하냐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The most important thing of all. 오케이, 좋아요.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는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나왔을 때 대답하고 싶죠. 아는 거 나왔을 때 나 저거 알아 하고 자랑하고 싶죠. 아는 거 나왔을 때 더 몰입이 잘 돼요. 그러니까 복습을 한다는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목차와 리뷰를 해줄 때, 그리고 반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배울 겁니다 라고 사전에 목차를 공지하고 그 목차대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어야만 학습자가 몰입을 더 하게 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지식과 강사에게 제공되는 지식이 만났을 때에 하는 재미가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본문 구성에서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몇 번 반복하면 기억에 잘 남을까요, 여러분? 몇 번 반복하면 기억에 좀 잘 남을까? 유튜브 댓글은 이제 딜레이가 한 7, 8초가 있으니까 8초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3번, 3번, 3번. 예, 이렇게 하셨네요. 6번. 최소 6번 이상. 10번 좋죠?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을 6번 반복해주면 기억에 남는다가 아니잖아요. 어떤 적절한 텀을 두고, 심지어는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리뷰를 해주거나 레터를 발행했었을 때의 교육적 만족도가 오히려 뒤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예, 망각곡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반복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로도 반복을 했지만, 뭐 사례로도, 예시로도 좀 들려드리고, 어떤 이론하고도 이제 바붙여서 얘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끝났을 때 몇 가지 단어를 어렴풋이 기억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반복하는 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에서는요, 학습자에게 사전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도 좋은 방식이고, 강의 객서를 보내거나 할 때 교재가 미리 배포가 되거나 하잖아요. 최대한 많은 정보, 최소한 흐름, 이 목차 정도는 공유가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목차를 제가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 이전에 핫포인트,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배우는 겁니다 라고 그 개념을 던져주고, 그 개념을 하나씩 정교의 이론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구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도입부의 장치고요. 두 번째, 강의 본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솔루션에서 원스포인트 이걸 할 겁니다 라고 던져줬다면, 나중에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해 볼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한다거나, 보조도구를 활용해서 시청각 자료로 보여준다거나, 그 주제로 토의하거나 발표하거나 피드백하거나 사례를 발굴하거나 액션 플랜을 해보거나, 그리고 끝났을 때 각 모듈별 리뷰를 하는 것, 이게 이제 본문에서 반복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클로징은 당연히 전체 리뷰도 해야 되고요. 액션 플랜도 한번 작성해보고, 그리고 강의 종료 후에 다시 한번 레터를 발행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한 8, 90% 휘발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소통에서도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라고 하는 화자의 위험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얘기했다고 다 기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티할 때 강조하고 반복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반복의 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겁니다. 어떤 강사가 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강사일까?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을까?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강사와 판서하는 강사. 사실은 극단적인 비교이죠. 옛날 방식이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화이트보드가 있는 강의장이 덜어 있긴 하지만 판서만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진 못했어요. 최근에는. 예, 대학이나 이제 대학원 수업 때는 판서라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뭐가 더 있어 보입니까? 라고 한다면 가끔 판서하는 분이 뭔가 찐 강사 아닙니까? 찐 교육인 아닙니까? 자기 머릿속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이 보조 도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쓰지 않고 나는 오늘 판서로 한번 강의를 해볼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교수자 중심의 강의라고 합니다. 학습자를 배려하지 않은 강의죠. 실제로 강의 보조 도구를 많이 활용했었을 때에 훨씬 더 잘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제스처를 한다던가 시청각자를 보여준다던가 하는 다양한 자극을 주어야만 외생적 자극을 통해서 더 몰입하게 되고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고 하는 건데 나 오늘 판서했어. 빔 안 써. 나 오늘 내가 조금 풀어볼까.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잘못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자극을 이중부호와 동시에 전달을 했었을 때에 훨씬 더 몰입이 되고 기억에 오래 남게 된다. 왜 기억에 오래 남아야 됩니까? 학습 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뭐다? 학습 전이. 그러니까 학습자가 쓸 수 있겠어? 라는 효능감을 가지고 학습 전이를 하게 하려면 기억에 남아야 되고 기억에 남으려면 반복하고 보조 도구들을 많이 써주는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강의 본문은 학습자의 인지 과정을 고려해서 큰 거부터 작은 거, 쉬운 거부터 어려운 단계로 파고 들어가는 구조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교와 이론에 근거한 하나의 O, 네 가지 R 본문 구성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되고 학습 몰입을 위해서 반복과 보조 도구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모듈마다 제가 리뷰하는 거죠. 예. 현재 시간이 이제 9시 28분이네요. 예, 곧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